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사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이 내려오고 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일주일 사이에 14%가량 상승하면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라나의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조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제도 쭉 올렸다가 다시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솔라나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이슈들도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서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차트부터 살펴볼 건데 자, 최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요. 우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 1차 상승을 강하게 한번 만들어내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이 이어졌고 여기서 지지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조정을 마치고 나서 2차 상승을 만들려던 와중에 이때 8월 중순에 시장이 한번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이건 솔라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3, 4일 동안 같은 형태로 무너져 내렸었죠. 이때 미 연준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기준금리 재인상에 대한 우려, 이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추가 하락이 이어졌었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기존에 형성하려고 했던 조정받을 때 형성하고 있던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연휴 기간 동안 강하게 이 부분을 위로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만들고 여길 돌파할 때 강한 우리가 2차 상승, 이걸 1차 상승이라고 봤을 때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상승을 끝내고 나서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당시에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1차 상승 때 고점을 확인하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그 퍼센티지를 소수점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가 빠진 라인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0.5 라인에서 당시에 조정을 받을 때 지지 라인을 형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던 그 상단 부분은 여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와 엊그제에도 이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남기고 내려오면서 저항 돌파에 실패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한 데에는 당연히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금리 이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은 데에는 9월 FOMC 이후에 고금리가 장기화 우려 커지면서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긴축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0년 만기 국채는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위험자산, 당연히 가상화폐, 코인들이 되겠죠. 이들이 서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하려면 이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와 주면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달에 다음 달 FOMC 회의 때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은 11월 달에도 동결할 거라는 예상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9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이날 같이 공개됐던 게 점도표라는 게 있죠. 연준의 18명 위원들이 올해를 마치는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을 그 위치의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합친 걸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현재 금리에서 이 중간값 값이 올라가려면 최소 한 번의 더 인상, 추가 인상
베이비 스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사실 11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해도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고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뉘앙스 이런 발언이 나와준다라면은 9월 달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시켰지만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대로 금리를 인상시킨다라고 해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지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경제 지표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죠. 추가로 고용시장 데이터들도 연준이 참고하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어떤 스탠스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판단하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카톡방에서 제가 잡아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건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겠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모든 이 신청건들은 그 승인 기한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했던 신탁 전환 신청을 했던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가장 거물급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코인 시장에 반등을 만들어냈던 블랙록은 3월까지로 기한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당연히 블랙록이 되겠죠. 월가에서 가장 거물급의 기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9조 달러가 넘을 만큼 가장 큰 자산 운용사지만 그 외에도 이 배경에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바로 현재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도 바이든 행정부, 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라도 가장 먼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월까지 연기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승인하게 되면 아크와 함께 1월 달에도 충분히 블랙록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물급 블랙록을 포함해서 피델리티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재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그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FTX 사태의 충격을 딛고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솔라나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27주 연속 자산 유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 최근까지 코인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자산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목할 만한 유입이 이어졌던 코인이 바로 솔라나와 리플이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었죠. 이 소송 이슈, 중간항소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이슈,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입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와 함께 유입이 일어났다라는 게 바로 이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솔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시점,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라고 해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는 2차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섣부르게 매도하시거나 급하게 매수 타점도 추가로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 현재 평균 단가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이런 부분 일단 잡아드려 보면서 전략자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의 링크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제가 어떻게 도움드리는지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